아침이 되면 그는 차가운 도시 공기를 들이마시며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일과는 버려진 신문지를 줍거나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주워온 빵 조각이나 식은 국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그는 늘 낡은 신문지를 펼쳐들었다. 특히 국제정세나 정치 관련 기사들을 꼼꼼히 읽곤 했다. 그는 때때로 신문 기사에 나오는 복잡한 전략 용어들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비범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공원 구석에서 조용히 몸을 풀곤 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든 노숙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연하고 정확했다. 어느 날 오후, 종호는 거리의 낡은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근처 나무 위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끼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들어 쳐다보거나 어쩔 수 없지라며 지나칠 뿐이었다. 종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괜히 나섰다가 경찰의 눈에 띄거나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고양이의 필사적인 울음소리와 겁에 질린 눈을 보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약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아들의 가르침이 그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나무에 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고양이는 그의 품에서 안도하는 듯 몸을 비볐다. 종호는 고양이를 안전하게 내려놓고 주변에 있던 행인들에게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원치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의 작은 행동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연민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고요했던 삶이 곧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숨겨진 신분과 진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날 운명에 처했음을. 그의 품속에 있는 아들의 군번줄이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듯했다. 이종호 전 대령의 평화롭던 일상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 조깅을 마치고 경찰 복지회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벼운 아침 식사를 했다. 오늘 그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경찰 조직 개혁 및 인권 신장을 위한 전국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세미나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 평생 몸담았던 경찰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마지막 열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세미나 장소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그는 한 교차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에 휘말렸다. 그의 차량 뒷범퍼를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살짝 스친 것이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채소 내렸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젊고 건방진 인상의 이한결 리에 한결 중사였다. 교통경찰관인 이한결 중사는 민준의 겉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민준의 검은 피부색과 평범한 옷차림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운전 똑바로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차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감히 내 차를 긁어 사고 내놓고 뻔뻔하게 내려오는 꼴하고는. 이한결 중위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모욕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을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고 있었다. 민준은 차분하게 대꾸했다. 이 중사님,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보다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차가 뒤에서 살짝 밀린 것 같은데요. 민준은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한결 중위에게는 건방진 태도로 들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뭐라고 지금 감히 경찰관에게 훈계질이야, 아저씨. 당신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말이 많군. 이한결 중위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준의 외모와 침착함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저런 인종은 늘 문제만 일으킨다는 자신의 편견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애써 참고 있었다. 그는 세미나에 늦어서는 안 되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다. 이 중사님, 제가 지금 중요한 국가 행사에 가는 길이라 바쁩니다. 사고는 보험 처리하고 필요한 절차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한결 중위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국가 행사는 무슨 아저씨가 갈 곳은 경찰서나 병원밖에 없어 보여.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이렇다니까. 괜히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이봐, 초회 팀장님. 이한결 중위는 무전으로 자신의 상관인 최민우 초의 민우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최 팀장 또한 이한결 중위와 비슷한 성향의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그는 이한결 중위의 말만 듣고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이한결 중위와 같은 편견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역시 이 중위가 말한 대로군. 뻔뻔한 늙은이야. 최 팀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진우 중위의 말만 듣고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이한결 중위와 같은 편견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역시 이 중위가 말한 대로군. 뻔뻔한 늙은이야. 민준 씨, 당신은 지금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장 수갑 채워. 최 팀장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민준은 경악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답답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훈장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의 고요했던 세상은 이미 거대한 폭풍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이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운명적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종호 전 대령이 수갑에 채워지는 순간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교통경찰관들이 경미한 접촉사고로 한 남성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체포하다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함께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권력을 이용해 이종호를 길들이려 했다. 아저씨, 전직 대령이라고 그렇게 유난 떨더니 결국 수갑 차는 꼴하고는.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이한결 중사가 비열하게 조롱하며 종호를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최민우 팀장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한결 중사의 행동을 묵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려는 위험한 남자를 단속했다고 생각했다. 종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다. 차갑고 단단한 수갑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냉철한 이성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가 가장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호였다. 그는 품속에 있는 아들의 낡은 군번줄을 느꼈다. 명예는 모든 것,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종호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경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나 개인적인 시비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과도한 적대감과 편견,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무전 내용 속에서 미묘하게 흐르는 부패의 기운, 그의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관과 뛰어난 분석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종호는 신문실로 끌려갔다. 신문실은 차갑고 칙칙했다.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에게 운전 부주의와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경찰관 모욕죄까지 추가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이종호 씨, 당신의 군 경력은 인정하지만 여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증명해 보시죠. 왜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반항했습니까? 최민우 팀장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성된 듯한 신문 조서가 들려 있었다. 이한결 중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듯 그를 노려봤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문제야. 괜히 잘난 척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말이야. 당신의 검은 피부색처럼. 당신의 속도 검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좀 더 편할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이한결 중사의 말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편견과 비하가 담겨 있었다. 종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애써 참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최민우 팀장님, 이한결 중사님, 저는 귀관들의 행동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귀관들은 제 피부색과 외모, 그리고 제가 예비역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편견을 가지고 저를 모욕하고 불필요하게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 사건이 아니라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종호의 말에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은 당황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게다가 이한결 중사님, 당신은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사고 현장 보존 미흡, 증거물 관리 부실, 그리고 제 차량에 대한 불법 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최민우 팀장님, 당신은 이러한 부하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호는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의 오랜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 그리고 법적 지식이 결합되어 상대방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의 지성은 그들을 압도했다. 이한결 중위와 최민우 팀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종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입에서 비아냥거림이 사라지고 공포가 스쳤다. 이 남자 당신 대체 누구야? 최민우 팀장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때 경찰서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시민이 있었다. 바로 택시 운전사 박지현 박지훈 기사였다. 그는 종호가 체포되던 순간부터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고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 그는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종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저 아저씨, 보통 사람이 아니군. 이한결 중위와 최민우 팀장은 종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들은 종호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를 단순한 민간인이나 유색인종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종호를 철저히 짓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만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진실보다는 그들 자신의 자존심과 권력이 우선이 되는 싸움으로 이종호 전 대령이 수갑에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되자마자 그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은 그를 신문실에 가두고 취조를 시작했다. 창문도 없는 비좁은 공간은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신문실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그의 코를 찔렀다.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종호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모욕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들은 종호의 겉모습과 침착한 태도를 오만함과 반항심으로 단정 지으며 비아냥거렸다. 이종호 씨, 당신은 지금 중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의 운전 부주의와 경찰관에 대한 불손한 태도는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마시죠. 최민우 팀장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성된 듯한 신문 조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종호를 빠르게 처리하여 실적을 올리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했다. 이한결 중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듯 그를 노려봤다. 아저씨, 전직 대령이라고 그렇게 유난 떨더니 결국 수갑 차는 꼴하고는.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당신의 검은 피부색처럼 당신의 속도 검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좀 더 편할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이한결 중사의 말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편견과 비하가 담겨 있었다. 종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애써 참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가 겪는 부당함에 대한 고통의 신호였다. 최민우 팀장은 종호의 겉모습과 그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그를 불량 시민으로, 문제 인물로 규정하려 했다. 그는 이미 언론에도 이 사건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직군 고위 간부, 경찰관의 난동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종호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을 계획이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향한 야망과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한편 경찰서 로비에는 택시 운전사 박지연 팍 지훈 기사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종호가 체포되던 순간부터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한결 중사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종호의 차를 스치는 장면, 그리고 두 경찰관이 종호에게 과도하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는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치현 기사는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종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박지연 기사는 몇 차례 경찰서 직원에게 영상을 제출하려 했지만
매번 최민우 팀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박지현 씨, 이건 우리 경찰의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은 나중에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경찰관의 말은 단호했고 박지현 기사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겁에 질렸지만 종호의 억울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물러선다면 종호가 부당한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는 경찰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종호는 유치장에 갇혔다. 그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정식으로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했다. 그가 참석하려 했던 세미나 시간은 이미 지나고 있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횡포 앞에서 그는 홀로 싸워야만 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 있는 아들의 낡은 군번줄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의 시선을 견뎌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방, 즉 자신의 진정한 신분과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폭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종호 전 대령은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는 쉬지 않고 욱신거렸고 아들의 낡은 군번줄은 품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이렇다니까. 괜히 큰 소리치고 말이야. 그들의 편견과 오만함이 그를 질식시킬 듯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관과 뛰어난 분석력이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날카롭게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체포되던 순간부터 경찰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다시 떠올렸다.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표정 변화, 그들이 주고받던 무전 내용,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위화감. 그는 그것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편견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한결 중사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와 은밀히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최민우 팀장이 밤늦게 특정 유흥업소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 이 영상들은 그가 과거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얻은 보는 능력이었다. 그는 그들이 단순한 편견을 가진 경찰이 아니라 지역 마약 조직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부패 경찰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이 은폐하려던 것은 그의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들이 연루된 마약 조직의 증거물 운반과 관련된 다른 불법적인 교통사고였다. 그들은 종호의 사고를 빌미로 그를 붙잡아 그들의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이다. 이종호 씨,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자백이 없다면 우리는 당신을 정식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나, 그딴 건 이미 끝났어. 유치장 문 너머로 이한결 중사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종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유치장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택시 운전사 박지현 박지훈 기사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있었다. 저 안의 남자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저 두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여기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박지연 기사의 외침에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박 기사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 박 기사의 뒤를 따르던 탐사 전문 기자 김영호, 김영호와 카메라팀이 나타났다. 김영호 기자는 박지현 기사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는 최민우 팀장과 이한결 중사의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최민우 팀장님, 이한결 중사님, 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고한 시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권력 남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김영호 기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카메라가 경찰서 내부를 비췄다. 최민우 팀장과 이한결 중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언론의 등장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그들은 당황하여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치장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종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식되지 않았다. 그의 품속에 있는 아들의 낡은 군번줄이 강렬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지금이다. 아들아, 제가 해낼게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폭발시킬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 유치장은 단순한 감금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할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종호 전 대령의 눈빛은 더 이상 유치장에 갇힌 평범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빛났고 품속 아버지의 낡은 경찰 휘장은 강렬한 온기를 뿜어냈다. 그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지금이다. 아들아, 내가 너의 명예를 걸고 싸울게. 유치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종호가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는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를 피하려 했지만 종호의 강렬한 존재감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김영호 기자의 카메라가 불을 뿜는 가운데 유치장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우 팀장님, 이한결 중사님, 저는 이 자리에서 귀관들의 명백한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종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영호 기자의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육군참모총장 직속 특수요원 번호 일반 경찰관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육군참모총장만이 부여하는 특별한 번호와 계급, 그리고 현재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혔다. 저는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대령 이종호입니다. 현재 귀관들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은 전직 대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군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종호의 말이 끝나자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령, 그것도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기자들은 경악했고 주변의 경찰관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누구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고 온몸을 떨었다. 그들이 조롱했던 아저씨, 늙은이가 바로 자신들의 최고 상관이었던 것이다. 종호는 계속해서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데이터의 흐름은 마치 영화처럼 그들의 범죄를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이한결 중사. 당신은 며칠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마약 조직의 증거물을 운반하던 트럭 운전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우 팀장, 당신은 그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인 박태성, 박타혜성과 은밀히 만나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들은 이 지역의 마약 유통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비호를 해왔습니다. 종호는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 시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까지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의 직관과 분석력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남자. 미쳤어, 거짓말이야. 최민우 팀장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졌고 그는 종회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때 박지연 기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최민우 팀장님, 이한결 중사님, 저는 이종호 대령님의 체포 과정부터 두 분의 모든 부당한 행동을 제 블랙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우연히 촬영한 영상에는 이한결 중사님이 트럭 운전자에게 뭔가를 받고 사건을 은폐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박지연 기사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한결 중사가 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김영호 기자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이한결 중위와 최민우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경찰서 복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영호 기자의 생방송 보도와 박지연 기사의 영상 제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경악이 서려 있었다. 경찰청장은 최민우 팀장과 이한결 중위를 향해 소리쳤다. 최민우, 이한결, 너희는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더럽혔다. 당장 체포해. 경찰들은 즉시 최민우 팀장과 이한결 중위를 체포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난 뒤였다. 그들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들과 공모했던 마약 조직 블랙스네이크의 우두머리 박태성 또한 즉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종호 대령은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정중하게 격려했다. 경찰청장은 그에게 깊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종호 대령님은 무고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는 거대한 음모로부터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청장은 언론 앞에서 이종호 대령을 칭송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종호를 향해 환호했다. 대중은 충격과 함께 감동했다. 한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했던 전직 대령이 부패한 경찰을 응징하고 거대한 마약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종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의 품속에 있는 아들의 낡은 군번줄이 따뜻하게 빛났다. 아들아,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너의 명예를 걸고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빛 속에 우뚝 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편견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약자들의 승리였다. 이종호 전 대령의 영웅적인 활약은 경찰서 안팎을 넘어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한결 중사와 최민우 팀장의 권력 남용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은 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묵인하고 비호했던 마약 조직 블랙스네이크 또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어 뿌리째 뽑히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남용과 편견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김민준 전 경찰청장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자 정의의 상징으로 추앙받았다. 그를 향했던 편견과 비난의 시선은 이제 깊은 존경과 찬사로 바뀌었다. 그의 강인함과 지성, 그리고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한편 박지연 택시기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양심적인 행동은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이후 시민불의 신고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사회 곳곳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영호 기자 또한 특종 보도로 인해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보다 이종호 전 대령의 용기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후 탐사보도에 더욱 전념하며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났다. 그는 이종호 전 대령과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종호 전 대령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깊은 통찰력을 인정하여 국방 및 경찰개혁특별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는 군과 경찰 내부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또한 그는 전국 각지의 사관학교와 경찰학교,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으며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멘토가 되었다. 종호는 이 모든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유언이자 자신의 신념이었던 명예가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하는 순간임을 알았다. 며칠 후 종호는 아들의 무덤을 찾아갔다. 따뜻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품속에서 아들의 낡은 군번줄을 꺼내어 비석 위에 조용히 놓았다. 아들아,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이젠 편히 쉬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저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명예, 제가 지켜나갈게요. 이 사회의 모든 불의와 편견에 맞서 싸울게요. 종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그가 이뤄낸 모든 시련과 새롭게 시작될 삶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온을 찾았다. 그의 옆에는 박지연 기사와 김영호 기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종호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종호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함께 걸어갈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종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성우자가 될 것이다. 이종호, 리종호 대령 예비역의 하루는 늘 차갑고 고독했다. 서울 외곽의 버려진 지하도 아래
낡은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은 여느 노숙자와 다름없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여기거나 불결한 시선으로 외면할 뿐이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더러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고 형형했다. 한때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는 이제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육군정보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베테랑 대령이었다.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갑작스러운 비극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의 유일한 아들이자 자랑이었던 아들 또한 군인이었고 비밀 임무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버렸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젊은 시절 위험한 작전 중 동료를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다. 그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강인함을 상기시키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의 품속에는 늘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군번줄은 그에게 아들의 유언이자 삶의 나침반과도 같았다.